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과 전문용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예산 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천천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4H 육성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촌 청소년, 농촌 민속문화 계승 사업으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 제25회 4H 도지사기 농촌 민속 문화 경연대회에서 저희 해당하는 양성중학교에서 최우수상, 해당하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운중학교에서 최우수상, 양성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업비가 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서 내년도에 공모하여 서운중학교와 양성중학교 두 학교 중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사업비로는 앞기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민속문화 계승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학교에 있는 청소년한테 그 문화를 갖다 계승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인가 봐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양성면에서 우수하고 서운면에서 최우수를 탔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으로 해서 이게 탄 건가요? 풍물단입니다. 아, 풍물단. 그럼 결국은 풍물단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네네. 네. 페이지 40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게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험과 기술 습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12-70%의 자부담 30%인데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요.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사업에서 하는 사업 내역이 뭔가요? 예, 신청하신 청년농업인 중에 해당하는 하우스 시설이나 해당하는 하우스 시설 내 농자재 구매하시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2023년도에 1억 5천을 다 쓰셨어요? 네, 다 6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아, 6개소에 했다고요? 네. 네, 그럼 여기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하셨을 때 농자재 구입한 내역 있으실 거예요. 네네. 네, 구매한 내역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12페이지입니다. 생활 개선의 생활 정보지 제공입니다. 네. 지금 생활 개선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저희 농촌사회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의 4H 연합회. 그중에 여성생활개선에는 여성들의 단체로서 회원이 416명 정도이시면서 해당하는 읍면동마다 분과가 정해져 있고 음식물학과 생활소품과 한옥과 등 기타적인 품목 분과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과별로 월별 과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 만들기, 해당하는 스카프 만들기 이런 거 청귤청 만들기도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활 개선회 자체가 이제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이제 여성분들이 만들어진 단체라는 네. 거죠? 아, 이거 그러면 법정 보조 단체인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생활 정보지라는 거는 어떤 거를 농- 412페이지거든요. 네. 생활 농- 정보지는 뭘 농촌 여성 신문이 해당하는 회원은 416명이지만 신분을 보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300명 정도 농촌 여성 신문이 월 4회 배달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 신문이요? 네네. 아, 이게 별도로 있군요. 여성 생활 신문을 그러면 네. 매월 몇 번 하신다고요? 4회. 매월 4회에서 그러면 12개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412페이지에 보시면 산출 내역이 5,000원씩 300명에게 1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시는 거 아니신가요? 월 5,000원으로 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5,000원이 네. 한 달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월 4회라고 월 알고 4회가 있습니다. 5,000원이라는 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조금 늘어난 걸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지금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이 심화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 교육이 있고 심화 교육이 또 별도로 있는 건가요? 요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원래 저희 창업 교육이 기초 교육을 수료한 후에 심화 교육이 진행되는데 올해 기초 교육을 수료하였고 내년에 심화 교육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몇 분 정도가 이거는 하시나요? 보통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인 기초를 수료하신 분들만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기초 교육을 62명이 수료를 했고요. 거기서 선발해서 심화 교육은 20명 정도로 추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20명을 뽑게 되는 기준은 뭔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가공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페이지 424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요. 초순수 제조기 및 곡물 압출 성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 들어가는데 4,100만 원이네요? 네. 초순수 제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공센터에서 자가 품질 검사,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증류수 제조기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증류수 제조기거든요. 그게 그 품목 검사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2024년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증류수 제조기라는 건 그럼 술 만드는 아니요, 기계라는 소린가요? 물, 예, 아, 순수한 물. 물, 예. 실험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곡물 압축 성형기는 곡물을 압축해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캐핑기는 가공품의 뚜껑을 닫아주는 장치입니다. 잼 뚜껑 같은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 네. 가공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네, 그럼 도구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물 대신에 이제 초순수 제조기로 한 증류수가 들어가겠고, 뭐 곡물 압축 성형기 같은 경우 뭘 짜서 뭐 즙을 내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곡물을 압축해서 곡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뻥튀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실 것 같아서 추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그 356페이지에 산출 내역에 영농 정보지 있잖아요. 요거 뭐 제작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어떤 정보지인가요? 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이 농업정보지는 저희가 그 기존의 읍면동 그 농업인 상담소에서 영농 정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정보들을 배부했던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전문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통일된 자료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지도기획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자체 제작하시는 예, 건가요?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배포를 기존에도 계속 하셨던 거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358페이지에도 농업기술지가 있어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농업기술지는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제작이 된 거고요. 저희한테는 월별 160부가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 단체 이제 단체장이나 아니면 회원들 위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동은 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들한테도 농민신문이 오는데 이걸 요즘 종이신문 같은 거를 많이 읽기가 힘들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60페이지 농업기술 상담소 운영관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저기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개소가 있던 걸 4개소로 이제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저희는 이제 농업인 상담소를 10개소로 운영하다가 지금 4개 그 지구지소로 이제 팀제식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크게는 한데 2가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직원 역량 강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성에 그 5대 농특산물이 있지만은 안성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농작물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 농산물이 있지만은 또 지역별로 안성이라는 지역에서 동부, 서부, 남부의 어떤 지역의 농산물이 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의 특화 작목을 육성해서 세미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 목적이 또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 이제 직원들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신규 그 지도사들이 이제 최근에 10명 이상 발령을 받고 왔지만은 그 현장 경험 측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농업인들하고 더 접촉할 수 있는 그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서 농업인들 직접 접촉하면서 지도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서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신규 지도사가 10명 이상 저기 발령을 받았고 이분들이 일단 경험 자체는 없으신 거네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농업인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혼자서 근무를 했지만은 그 지역의 작물이 어떤 한 작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작목이 있는데 혼자서 이제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사실 솔직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팀제로 이제 운영이 되면은 거참 지도사부터 신규 지도사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인인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조건이 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화 작목의 전문 지도사가 배치됨으로써 그 지역의 특화 작목을 더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팀 체제로 가시면 한 개 상담소에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되시는 건가요? 3명씩 근무하게 됩니다. 3명씩.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동북권 같은 경우에 일죽, 죽산, 삼죽이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죽산으로 다 모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일주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상담을 하고 싶을 때, 뭐 지원을 받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각 읍면통에서 이장단 회의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영농 그 달에 영농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회의에 또 참석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각 읍면동의 그 농업인 학습단체, 그러니까 농촌 지도자라든가 경영인, 생활 개선에 그다음에 이장단 협의회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 상담소장들이 가서 이제 그분들의 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공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돼 있습니다. 예, 농민분들이 일단 단순히 자기 지역에 상담소가 없어지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이해를 잘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장단 회의 같은데 다니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는 팀 체제로 근무를 하면 더 역량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뭐 교통편이 불편해서 뭐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 지역 브랜드 육성, 세미 브랜드, 이건 네. 좀 어떻게 좀 기획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이제 농업 그 기술 상담소 이제 운영 관리 측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올렸지만은 그 지역의 특화 작목에 관련된 어떤 실증 시험이라든가 저희들이 그 작목에 맞는 시범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임에 열심히 일단은 당분간은 좀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379페이지에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농가 3개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인재육생팀장 김미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되던 사업으로 올해 3월 달에 저희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3개소는 3명의 농가를 말씀합니다. 이건 신청은 더 많은가요? 간혹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 배정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여성농업인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3명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지는 않지만 도에서도 해당하는 평균적으로 3개소와 한 4개소 정도만 시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91페이지에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서 월 90에서 110만 원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44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선발을 네네. 지금 118명에 대한 영농 정착금 지원 계획 잡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아니라 인원이 늘어난 건 어떤 예. 해당하는 1월 달 한 달 동안 해당하는 청년 후계농 신청 접수를 받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접수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처음에는 올해 25명으로 배정 예정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3명이 지원하신 걸 인지하시고 44명으로 인원 배정을 늘려주셨습니다. 접수를 63명이 했고 네. 워낙 초기에는 올해 안성시 25명 배정 예정이었는데 접수 상황을 확인하고 농림부에서 44명으로 배정을 늘려주셨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118명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내년 같은 경우도 이 183명이라고 하는 명수는 3년 차로 지원하기 때문에 22, 23, 24년도에 해당하는 명수를 산출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년치 선정된 청년 후계농을 네. 계속 3년 동안 지원하는 거네요. 네. 그럼 어쨌든 저희 안성시 지역에 118명이 내년도에는 영농 정착금 지원을 받게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현 의원.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농 정착 지원금인데 이게 118명이잖아요. 네. 근데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월 지급을 하는데 네. 90만 원만 계산을 해도 118명이면은 12억 7,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118명이 1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있고 3년 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그게 1년 차가 90만 원 받는 거잖아요. 1년 차는 110만 원. 110만 원. 네. 3년 차가 90만 원. 예, 예. 근데 90만 원으로 계산해도 네. 118명을 90만 원으로만 다 계산해도 12억 7,400만 원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농종착 지원 사업으로 75억 5,4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2년도 14명에 대한 3년 차가 9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44명이 내년에는 2년 차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24년도에 선발된 예상 인원을 대략 40에서 50명 정도로 계상하여 7억 5,44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118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네. 계산을 잘못했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22년, 23년, 24년인데 22년이랑 23년은 집행을 세웠었으니까 예산을 24년 것만 지금 여기 예. 이 7억 5,400만 원이 24년도에 새로 선발될 분들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의원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3년 차에 해당하는 22, 23, 24년도에 지급될 그 영농 정착금을 지원할 명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요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예. 아시는 거죠? 왜 금액이 적냐라는 말씀이시는데. 118명인데 이게 네. 90만 원씩만 계산해도 12억 7,4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확인을 다시 좀 해주세요. 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359쪽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사회과 23년도 그 예산이 38억 9,82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가 30억 5,852만 8천 원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증감돼서 올라온 게 8억 3,966만 2천 원이 증감 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사업 설명을 좀 들었으면 예산이 증감이 됐는지 전년 대비 좀 줄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안 듣고 직접 질문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안성 시민분들께서 얼마의 금액이 지금 배정됐는지 전혀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 그 농업기술 그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10개소에 있던 상담소가 4개소로 이렇게 축소되면서 그 농작물의 품목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10개소에 있을 때 10분 계셨습니까, 혹시? 그 상담소에? 네, 그렇습니다. 10개소에 10분.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4개소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4개소로 줄었는데 그러면 거기 상담소 소장 포함해서 3명씩 네, 계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면 12분이 계셔야 되네요. 13명이 됩니다. 13분 계셔야 됩니까? 네네. 한 군데가 4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13개 상담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13개소. 네, 네. 축산 3죽이 통합이 돼서 이제 한 명이 축산 3죽을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양 서운 거기도 한 명이 이제 2명에서 한 명이 이계면을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고3 양성 거기도 이제 각 한 명씩 있었는데 거기도 한 명이서 고3 양성 이계면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0명으로 상담소장이 이제 인원수가 축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0개소에 10명이 10개소에 10명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한 개소마다 3분씩 계시면 이제 4개소니까 3, 4, 12, 1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13명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상담소가 곳이 이제 중부 저희 농업인 네 상담소 곳이 꾸려지지 않습니까? 네. 네 곳이 꾸려지니까 3명씩 근무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서부는 이제 공도, 원곡, 양성, 고3인데 거기는 4명
배정되고요. 공도 쪽이 4분 계십니까? 네, 그렇죠. 13분 계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로는 10명이 10개소여서 10명이 계셨다가 지금 3명은 다른 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3명 10개소니까 네, 예. 개소마다 한 분씩만 계셨으면 10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13명으로 늘었으면 3명이 증된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3명이 증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지금 계신데요. 그동안은 그 상담소장님이 몇 급이셨습니까? 팀장급이셨습니까? 과장급이셨습니까? 팀장급이었습니다. 팀장급이면 지금 현재 팀장이 5호봉인가요? 6호봉인가요? 아니, 팀장급이면 행정의 6급 상당 수준입니다. 6급이요? 네. 행정 6급.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담소가 4개소로 돼서 3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그 3분이 다 팀장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급이 4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팀장급은 4명이고요. 근데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팀장급이 4명. 직원들이 이제 본소에 그 신규 직원들도 있는데 신규 직원들도 상담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팀제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 상담소에 계신 분이 모두 다 팀장급 아니십니까? 네네. 그 모두가 팀장급이었다가 팀장급이셨고, 근데 10분이니까 13명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서 신규가 한 3명 들어가겠죠. 3분 정도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10분 중에서 올연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 부분이 바뀌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담소가 4개소로 바뀔 때는 팀장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장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과장급이?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3분이 똑같은 위치에 습니까? 그 상담소 하나에 3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네. 2명 한 1팀 그러니까 한 1팀에 팀원이 이제 2명 있는 거죠.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씩. 그럼 팀장 하나에 팀원 둘.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여기 10명 중에서 10분이 다 그 각자 상담소에서 팀장급으로 계셨는데 네. 그 중에서 4분만 팀장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은 팀원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동안 집행됐던 보수 총회 상담소로 진행됐을 때 소장님 10군데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급여가 10분에 대한 급여 지금 그 1년치 급여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 체계하고 24년도에 지금 이제 이렇게 4개소로 바꾸면서 팀장급 하나에 팀원 둘이 들어갔을 때 인건비. 네, 저기 인건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똑같다고 하시고 의원님, 그거는 이제 그 행정하고 저희 이제 농촌 지도직의 보수 체계는 네. 다릅니다. 저희들은 단일 호봉제로 돼 있고요. 이제 행정은 직급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직급과 단일이 상관없이 알고 싶은 거는요. 지금 10개소에서 4개소로 지금 바뀌었을 때 아까 계속 그 좋은 부분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10명 중에 누구는 4명은 팀장으로 가는 거고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퇴직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6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럼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어떻게 보면 강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총 나갔던 그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기존에 지금 운영됐던 23년도에 운영됐던 보수 체계하고요. 24년도에 4개로 이제 바뀌면서 13명으로 되니까 그 급여 체계가 이미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도 안 뽑아보고 이렇게 막 행정 조직기구 개편을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금하고 상여금 다 포함입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을 또 보시면요. 똑같이 363쪽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또다시 이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총 사업비는 2억 2,440만 원입니다. 2억 24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지역 특화 장목 전문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4개소씩, 4개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장목 현지 연찬 교육,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장목 육성 실증 시험 연구 사업, 또 지역 특화 장목 컨설팅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갖고 4개소에 쭉 잡혀 있고요. 가장 이제 마지막에 또 보시면 지역 특화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쭉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 포도 비가림 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4개소에다가 이제 다 하나씩 해주시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보니까 단지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시설 오입 토양 활성화 패키지 시범 사업은 한 단지 4천만 원에서 한 단지가 됩니다. 친환경 육묘 상자 처리제 기술 보급 시범 사업도 한 단지입니다. 여기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이동형 무인 방제기 활용 기술 시범 사업이 1,000만 원 해갖고 한 개소 잡혀 있습니다. 가지 재배지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 2천만 원에서 한 단지 잡혀 있습니다. 80% 써 있는 거 보니까 자부담이 20% 들어간다고 이거 표시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시설하우스 및 친환경 노지 토양 병해충 방제 개선 시범 사업도 역시 4천만 원에서 80% 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지 되어 있다면 이 농업기술상담소에서 한 단지씩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신다는 얘기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보면은 단지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농업인 분들께서 모여서 그룹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그 농업 상담소마다 이 사업을 하나씩 하고 포도 대응, 포도 기후변화 대응 그 비가림 재배 시설만 4곳인 거 보니까 그 한 농업기술센터씩 해서 4곳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계 팀장 임성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 접목단지 이제 정목반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내년에 6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부, 서부, 남부, 동부로 해서 개소당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첫 번째 이제 시설 오이 토양 활성화 패키지 시범 같은 경우는 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후변화 대응 포도 비가림 재배 기술 보고 시범은 4개소인데 서부에서 2개소, 남부에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하고 이동형 무인 방제 활용 기술은 서부에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가지 재배지는 남부, 시설하우스, 친환경 농지 이제 방제 개선 시범은 동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동형 무인 방제기 활용 기술 시범은요? 예, 서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서부에서 합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서부가 3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 4천만 원씩 동일하게. 남부가 2개, 예, 동부 하나, 중부 하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단지라고 하셨는데, 요 단지 구성은 혹시 몇몇 분들끼리 이렇게 그 뭉치셨습니까? 영농 저기 뭐야? 우선은 저희가 이 지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역을 대상으로서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예. 아직 이제 모집 단위는 이제 장목반 단위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거 평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수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몇 평 정도도 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영농법인인지 뭐 이런 것에서 할 건지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시범사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잡고 있고요. 어떻게 몇 평 정도를 지금 잡아서 이 금액이 혹시 나오신 겁니까? 우선 시설 토양 활성화 시범은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오일 재배지가 120헥타르 정도 됩니다. 작목반 단위로 운영되는 거나 약 10헥타르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10헥타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예, 면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헥타 정도로 다 갔습니까? 이게 품목마다 틀립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개인이 아니시고 그 영농법인, 농업법인 이런 데서 지금 받으시게 되는 겁니까? 단지라고 자꾸 이렇게 예, 단지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도- 장목반 단위 될 수 있고, 장목반도 가능하고요. 예, 연구의 단위도 가능합니다. 장목반, 예, 법인, 예, 연구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이 계신 쪽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개인 농가는 예, 제외. 예, 그렇습니다. 단지는 개인노관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지는 저기 그냥 개인 농업인은 개인인 경우는 제외. 예, 그렇습니다. 네, 제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농업 우리 기술 상담소에서 이 지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차원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업만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시범사 특성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하고 기술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가 들어간다. 혹시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책자에는 수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게 만약에 바이오가스를 한다 이랬을 때 바이오가스에서 그 나머지 그 남는 폐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열이 에너지화 시켜서 이 우리 특수작물들 이렇게 한마디로 추운 겨울에도 난방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에도 이게 접목이 됩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이제 저희가 견학을 가보면요. 특히 이제 그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에서 이제 그 가스 같은 거로다가 그 이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에 이제 공급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토마토도 키우시고 네, 네. 딸기도 키우시고 뭐 참외 키우는 농가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뒤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그 우리 뒤에 계시는 농촌사회과 농촌사회과 소관은 과장님 아닙니다. 내지는 팀장님 이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상황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남으실 거 아닙니까? 남없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실 텐데 지금 아무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곤란하지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분 이와 바이오가스 관련 사업은 이제 저희 이제 저희 기술 축산과라든가 축산정책과라든가 이제 같이 그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가축분 퇴비를 필터 시켜서 그걸 난방용으로 이용했던 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실패했었고요.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기 꼭 답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축산과에다가 질문을 하면요. 똑같은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딸기, 그다음에 겨울 참외 뭐 이런 겨울 장목들 있지 않습니까? 폐열로 이용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전문화되어 있고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알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렇게 답변이 술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찜질방 운영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찜질방과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이오가스 폐열로 찜질방 운영해 줍니다. 황토 찜질방.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대답하실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괄성 업계에 사업이 끊어먹어지면 이건 결국적으로 우리 안성 시민의 세금의 혈세의 낭비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민의 낭비고 국비를 따오셨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요. 좀 짧게 얘기할 테니까 단답형으로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장목벌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해갖고 5천만 원이 일개소가 돼 있네요. 이게 무슨 이게 국비 50%가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뭐죠? 농촌자원팀장 오준혁입니다. 예,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요. 농업인이 장목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과 안전 재예방 교육과 안전 장비 보호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위험 요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컨설팅 용역이 들어갑니다. 컨설팅 용역. 네. 그럼 컨설팅 용역이 얼마가 들어가고 지원 장구비로는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분석되셨어요? 이렇게 통으로 들어 있으면 저희가 네, 보통 700만 원 정도가 그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네. 3,500만 원 정도가 장비 비용이고 나머지는 보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00, 700. 네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다 질문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442페이지인데요. 정보와 교육장 공사로 인한 사무집기 이전 보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집기를 이전하는 비용이 있고 보관하는 비용이 있는데 왜 이게 보관 비용까지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도계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균통 예산으로 해서 농촌 지도 기반 시설 지원 사업비로 이제 예산을 따온 예산이고요. 계획은 내년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 공사 기간 동안 내부의 집기를 보관할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 비용까지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3월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면 이 기간 동안만 그러면 사무집기를 보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무사업으로 따갖고 오신 거라고요? 저희가 균특 사업이 있습니다. 예. 교특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앞에 농촌 어디 나와 있죠?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있습니다. 페이지 3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공사 이게 5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2,200만 원짜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추가로 하시는 거죠? (5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5천만에 별도로 2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전 비용은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예. 운영비가 전체 2천만 원이고요. 이 정보 사업은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500만 원은 그 시설 공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5천만 원, 예, 죄송합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공사로 5천만 원을 지금 교특으로 받아갖고 국비 50% 해갖고 받아갖고 오셨는데 네, 이게 들어가는 항목은 페이지 442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 이전비 이런 건 들어있지 않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 금액은 저희가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 전체 경영 정보 사업 단위 사업에 들어있는 요 산출근거 442페이지 거는 전부 다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교육장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대 비용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에 요거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인데요. 이 가공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촌자원팀장 오진옥입니다. 가공센터에 있는 장비가 아니고요. 예, 농업인 중에 소규모 가공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그 곳에 이 시설 개선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분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럼 한 분이 선정이 되셔서 지금 자원 도비받아서 나가는 네,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공고를 했고 두 분이 신청해서 한 분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도에 그 심사 의뢰를 해서 도에서 이제 선정한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